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2일 월요일이고요. 저녁 8시에 제가 녹화를 뜨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급변동 중입니다. 사실은 급락 수준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일목균형표 변화일과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외에 하락의 주된 요인이라든지 가볍게는 언급해 보겠는데, 이 채널 자체가 일목균형표 연구하는, 그리고 적용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근육표 그 중에서 특히 좀 시간론적 입장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이 앞전에 제가 7월 25일을 좀 주목을 하고요. 그리고 7월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전강 후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드렸고요. 제가 올해 1월에 눌렀다가 돌리고 다시 패는 식으로 가면은 조금 큰 조정이 올 수 있다 했는데, 1월에 좀 조정이 깊게 와가지고 사실 그 이후로는 중간중간 눌림은 있어도 계속 올라온 게 사실입니다. 이제 코스닥은 일단 제외합니다. 미국 아시다시피 기술주 M7 중심으로 해가지고 AI 열풍 반도체가 엄청나게 갔죠. 막판에 테슬라까지도 날아가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제가 지수가 조정이 와도 이건 며칠을 조정을 받건 그냥 저가 매수의 기회이고 계속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7월 와서는 심하게 흔들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따지고 보면, 저는 내심 이제 바로 이제 이번 주, 이제 오늘이 22일 월요일입니다. 한 25일 전으로 주봉 단위로는 이번 주, 요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실제 고점은 앞서 발생합니다. 그 우선 여기 보시면 지난주가요. 그러니까 7월 셋째 주가 2022년 3월 팬데믹, 제가 조금 이따 차트 보여드리겠는데, 요거 가지고 우선 말씀드리고 할게요. 거기로부터 226주가 오는 것은 전부 같습니다. 일봉 단위로는 각국 개장 일수에 따라서 일수 차이가 있지만, 주간 단위로는 한 주 전체가 다 같이 어긋나서 쉬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주봉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 종합지수나 미국의 뭐 주요 3대 지수나 똑같이 226주가 지난주 일목의 기본 수치를 채웠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그 다음 주가 되는 겁니다. 이 변곡점이 지나가면서 변고가 발생해서 급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글자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 오타가 났네요. 조금 이따 고치겠습니다. 근데 각국의 지수, 그다음에 나라별 지수들의 그 상투 위치나 바닥 일자가 다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어디를 기준으로 삼아서 해야 할지 사실 난감한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의 영역에서 너 하나만 딱 꼭 집어 보아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확신이 가는 쪽 하나를 집어야 되겠죠. 아니면 준비만 해놓고요. 일목에서 그걸 예비계산이라고 합니다. 예비계산. 예. 제가 좀 마우스로 그렸으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어떤 날짜에 뭐가 오는지 해놓고 그때 고비마다 가보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하는지. 네, 가보는 거죠. 근데 아무튼 나스닥 일봉은 76 변화일 채워놓고 이미 조정 중이었고요. 다우지수는 더 가다가 33, 40일 변화일부터 지금 딱 조정이 발생했습니다. 코스피도 이미 조정 발생했고 코스닥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넘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선 제가 이제 그 25일 같은 거 불러는 드렸지만, 여러분 여기 지수 보시면 이 코스피 일봉입니다. 지난 여기 3월 26일 저고점 있죠. 2779, 이게 이날 저점으로 작용했는데 깨져버렸죠. 여기서부터 76 변화일이 여기에 와 있고요. 이 바닥에서 33 변화일도 여기 와 있습니다. 이날 양봉 뜨고 그 다음에 음봉으로 때려버리면 전화선 깨버립니다. 그 다음에 직전 고점, 5월 고점에서 보시면
예, 42 변화일도 여기 저 42 변화일하고 여기서 33 변화일, 여기서 76 변화일, 예, 요렇게 76, 이렇게 42, 이렇게 33 어디 와 있었냐면 여기 와 있어요. 이게 언제냐? 지난주 월요일하고 화요일입니다. 근데 월요일, 화요일까지 요렇게 지수는 일정의 가돌이었어요. 신고가 하나만 내놓고 제가 요 신고가 저주 걸을 때 벗기만 놓으면 그냥 두들겨 패야 되니까 이러고 있다가 이날이 문제입니다. 이날이 수요일이에요, 여러분. 그 제가 뭐 시황을 유료 회원들하고도 그렇고 늘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323 일주를 채웠기 때문에 이 다음날 보시면 그전에는 전환선 위에서 놀았고요. 전환선 깨버리면서 그러니까 여기 뭔가 변곡점인데 요거 지나가면서 핸들을 확 꺾어버리는 거죠. 이거 위험해요. 그 종표를 리스크 관리하라고 하시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우 지수가 331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꺾이면 이제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황이 나갔고요. 이미 이런 것대로 나가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중간에 뭐 2779니 뭐 이런 거 지지하다가 급기야 7월 20일 월요일 오늘 장중에는 2752호 60일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기준선 내려까지 내려오면 아니요. 이게 보른쪽면 하단이에요. 그 여기서 한 방 더 맞거나 하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과락으로 돌아갑니다. 이 보른쪽면 상단 벗어났다가 지금 하단 부근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볼린저 밴드 하단이 얼마냐 하면 현재 기준으로 아이 왜 이랬죠? 일수가 안 떠. 여기를 눌러야 되는 잘못 눌렀네요. 밴드 하단이 지금 2746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예, 내일은 화요일은 최고점에서 9일 차에 들어옵니다. 9일 차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4월 19일 바닥에서부터 64, 65변화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9일 리듬에 60일선에 그 다음에 볼리지 밴드 하단을 만약에 이탈하는 수준의 하락이 올 수도 있고 바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정도 오면 좀 방어력, 저항력,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이 높은 분들은 조금 사볼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거 세세하게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갈 수 있는데 안 하려다가 또 즉흥적으로 이걸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습성 가격 같은 걸 여러분 뽑아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면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놓을 걸 잘못했네요. 시간 많이 가는데 마이너스 이게 2635.44죠. 그럼 이게 138.02 아닙니까? 마이너스 138.02. 이 파동하고 이번 최고점에서 2896.43 마이너스 100 이걸 38.02로 빼면 2758이 됩니다. 그럼 이게 n이 돼요. n이 됩니다. 2758이 됩니다. 이런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비율법으로 해가지고 조금 전에 방금 138 나누기 조금 전에 고점이 2773이었죠. 이게 4.9% 정도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4.9% 정도, 약 5% 빠졌거든요. 그럼 여기서 비율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꾸 왜 계산기가 사라지죠? 제가 모니터가 세 개를 꺼내 놓으니까 뭐 찾는데 좀 시간이 걸려. 2896.43에 곱하기 0.95 하면 되잖아요. 그럼 약 5%를 빼버리면 2751로 가니까 이게 근데 4.9% 빠졌으니까 이거 4.95% 빠지면 내나 같은 이야기죠. 같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뭐 이런 방식. 이게 원래는 제가 목표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이야기가 똑같이를 치네요. 하다 보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는데 이 전체 상승의 절반으로 가면 2724가 되고요. 그 이번 이 상승의 3분의 1로 가면 2720포인트 됩니다. 2720, 2724 이건 4월부터 상승 전체의 절반. 그 다음에 여기 5월 말 5월 30일, 31일이거든요. 이 상승의 이 상승의 2등분선, 3등분선 그러면 한 2720대로 갑니다.
그리고 오늘 최저가 기준으로 12개월 선행포가 9.39 정도, 9.4가 깨졌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거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고, 그 다음에 중간에 여담인데,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예, 토요일 오후부터요, 7월 13일부터 갑자기 이 함경도 쪽으로, 예, 배출구 쪽으로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요. 이틀을 죽다가 월요일 날 어떻게든 시장은 봐야 되니까 해놓고 오후에 병원 갔다 입원을 했습니다. 예,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 한번 보세요. 이게 12, 15 월요일 딱 돼버리죠. 그런데 제가 입원하고 이제 좀 쉬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장이 또 난리를 치니까 안 봐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사실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는 잘 없어서 간혹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노트북을 쓰다가 막 남수 뿌리고 파라 뿌리고 이런 거 없었는데 급하게 주변에서 이제 노트북을 하나 구해가지고요. 잠깐 시세를 보는데 그냥 보고 있어가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실에 있는 대형 모니터를 하나 가져와서 보조 모니터를 네, 옆에다 달고 근데 제가 또 진통제 후유증에 와가지고요. 배멀미 하듯이 예, 속이 계속 울렁거리고 사람이 진땀이 나면서 녹조대가 처지는 가운데 아이 너무 장은 죽어나가지. 아, 저도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예, 이거 뭐 회원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걸 좀 커버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커버를. 그래서 중간에 제가 유튜브 녹화도 못 하고요. 다만 이제 게시판에는 글을 올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25일을 이야기한 것도 있고 예, 시장은 미리 이렇게 벌어지니까 자 근데 여기서 사실 이야기를 하고 가죠. 이게 변화일을 산정을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 어떤 지수 그 자체만 가지고 일수를 따지면 아까 보신 코스피 지수처럼 뭐 며칠에 어떻게 되고 잠깐만 한번 볼게요. 다우 지수는 또 이거 한번 보세요. 이 기가 막힙니다. 다우 지수는 이번에 보세요. 이 끝까지 더 올라왔잖아요. 예, 이거 나스닥 기술들이 퍼져도 더 올라다 보세요. 33 변화일요. 직전 고점에서 41, 42 변화일 되면서 딱 대음봉 때려버리는 거 보세요. 33일까지 채우면서 7월 18일까지 올라오죠. 이게 문제라니까요. 문제가 아니라 애로사항이라니까요. 근데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직전 고점에서 76 변화일에 7월 11일 상뚫치고 빠져버리죠. 미 대선 토론이 6월 27일에 있었고요. 트럼프 후보 표격이 7월 13일이에요. 그러면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트럼프의 성향, 성정, 예, 뭐 중국을 위해서 글로벌 뭐그 이제 뭐 뭐냐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전부하고 좀 싸우려고 드는 관세 인상이라든지 인플레 우려라든지 그렇게 되면 또 저 글로벌 경기 둔화라든지 그다음에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처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책들 제가 지금 다 열거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우려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이 빠졌는데 자 보세요. 나스닥은 76까지 가가지고 7월 11일에 상투를 치고요. 다우 지수는 42, 33 변화를 7월 18일까지 올라옵니다. 이렇게 날짜가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그리고 방금 자 이 그림으로 갔어요. 아이고 아닌데. 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정시가 미국과 완전히 별개로 우리 독자적으로 움직이면 또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작대기를 하나 대볼게요. 이게 다우지수입니다. 17일 상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 갔나? S&P 500입니다. 이게 16일 그 다음에 나스닥이 아까 보신 것처럼 10일, 11일 상토 코스피 지수가 이게 종가 베이스라서 그런데 7월 11일 이렇게 해서 고가가 다 들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건 미리부터 조정 이미 받고 있고요. 어떤 건 더 가다가 빠지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일수를 계산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이럴 때도 계산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여러 개가 나오면 이걸 골라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굳이 무리해서 한 점을 찍으려 하지 말고 일단 기억을 한 다음에 이게 주봉 아닙니까? 나스닥 주봉 보시면
이건 지난번에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지난주까지 226주를 채우고요. 93 대등수치를 채우고 이건 다 아는 겁니다. 심지어 그 앞주에는 52주, 17, 13 기본수치 다 채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런 거죠. 이 7월 둘째 주부터 벌써 상투 치고 빠질래? 아니면 셋째 주가 올라갔다 빠질래? 아니면 셋째 주부터 빠지기 시작할래?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주봉은 하나 두 개 차이인데 일봉은 여러 개 차이가 나거든요. 심지어 이번에 다우지수가 끝까지 올랐다가 밀리듯이 주봉상 226개를 다 채우고 그 다음 주에 빠진다 그러면 이번 주 와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일수로 좁혀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뒤쪽으로 25일을 불러들여 놓고 7호는 정강우유가로 가고 7호는 변동상이 터지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42, 33 변을 지나가는데 조심해라라든지 그러니까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 이걸 중간에 시황을 안 보셨거나 25일만 기억하는 분들은 그러실 수 있죠. 이거 25일날 장 빠진다더니 미리 빠지고 앉았고 그래 시비를 걸 수 있는데 그냥 집에서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시비 걸세요. 매매는 그죠? 대응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93, 226, 93 이렇게 오면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 상투측이 딱 좋게 되어 있다 그죠? 이게 22개월 개월 수도 마찬가지지만 이 팬데믹 바닥으로부터 93주 올라가고 93 우리는 또 올라갈 때 93주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21년 6월 상투거든요. 코스피는 코스닥은 8월 상투고요. 나스닥은 이제 연말 11월 상투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애로사항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수를 보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팬데믹 바닥 같은 경우는 일봉상으로는 우리는 목요일 미국은 그 다음 주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이런 정도 차이만 있지 거의 똑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쉽고요. 그 다음에 2022년 바닥도 우리 9월하고 미국 10월하고 이게 바닥이 날짜가 다릅니다. 그러면 진행되는 일수가 틀리기 때문에 변화일을 계산해서 갖다 붙일 때 이게 틀어져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딱 골라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말씀처럼 원점으로 돌아가서 모든 날이 변화일이 아니라 오늘은 미국이 무슨 날이고 오늘은 우리 코스피가 무슨 날이고 이렇게 해놓고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가보는 겁니다. 네. 그러는 가운데 이상한 짓을 하면 대응을 하면 되죠. 이런 거 이제 나스닥 일송 이 보세요. 제가 상투 발생하자마자 지금 캡처 떠가지고 회원용으로는 올려놨잖아요. 이거 7월 11일 날 이미 제가 올려놨죠. 회원용 자랍니다. 유료 회원용 자랍니다. 그리고 12일 날 아침에 12일 날 아침에 제가 미리 적습니다. 다 올려드렸고요. 다우 지수는 날짜가 없어요. 보시면 29일이고 59일 걸링 할 데 없잖아요. 이게 삼성까지 간다고요. 그 다음에 다우 주봉은 걸리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계산을 다 해가지고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해외시장 자료에 보시면 여러분 제가 이게 결코 여러분께 무슨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특히 아파요. 그 새벽에 그냥 이렇게 구토를 몇 번씩 하고 그 미국장 끝난 거 아침에 이제 자리를 올리려 그러면 걸 몇 줄 써놓고 들어놓고요. 그림 몇 장 그려놓고 들어놓고요. 그러면서 만든 자료들입니다. 제 스스로 그랬죠. 저도 일복 하나는 정말 많은 사람이라고. 그냥 덮어놓고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저는 나름으로 이 중에도 보세요. 장중에 분봉 시간마디 때리고 돌아갈 때 이게 며칠입니까? 19일 아닙니까? 그날 장이 그렇게 내려가던 중에도 이런 거 올려드립니다. 그 병원에서 그냥 아파가지고 난리를 치면서도 14인치 노트북하고 옆에 보조 모니터 하나 갖다 놓고 이걸 그려가지고 중간중간 회원분께도 보여드리고 왜냐하면 장이 워낙 위중하니까 이날 온봉이 이제 33, 52에 이거 1시 15분에 미리 그려놨잖아요. 저점 살짝 나오죠. 이날 이게 이렇게 주스하고 내려오다가 여기서 뒤집어 올라가 바닥이 됩니다. 막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주봉 월봉 미국이나 우리나 똑같이 226주죠. 그게 당근이죠. 당근 빠따죠. 그 다음에 이제 월봉이 묘한데 9개월을 채우고 지금 10개월 차고요. 이런 거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몇 분 지났습니까? 19분 지났네요.
그 다음에 226이 온다고 무조건 뒤집어지는 건 아니에요. 변화일이 온다고. 그런데 유의미한 경우가 또 많습니다. 2002년 여러분 10월 10일, 11일은 제가 서울 와서 TV에 나가면서 처음으로 그 전월부터 대변곡점이 온다고 부른 날이에요. 이 날이 여러분 우리는 이 고점에서부터 676 일목기무수지 변화일이고요. IMF 외환위기 직후에 1997년 6월 그때 14일입니까? 277 바닥으로부터 일목 226 기본수지 오는 날입니다. 이게 미국은 대시 바닥을 만들어요. 우리는 북한핵 문제 선지고 그리고 3월 달에 미국 이라크 공격하던 날까지 살짝 때렸다 돌아가지만 이 226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경우는 그 이제 유명한 94년 11월 8일입니까? 1145 대세상토입니다. 그로부터 나중에 이제 외환위기 겪고 이러는데 거기서 225, 256 왔을 때는 그냥 중간 파동입니다. 그래도 눌림목 바닥으로 작용하죠. 이게 외환위기고요, 박살이고요. 그러나서 277, 2873 바닥 짓고 시로부터 날아갑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중간마디 역할만 했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보시면 이 바닥이 이제 2003년 3월 미국 이라크 공격하던 대세 바닥입니다. 이 참여정부 시절입니다. 226주에서 2주 더 가가지고 중간 고점만 만들어요. 그리고 더 갔다가 또 조정받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재밌는 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26주 사례를 가져오는 겁니다. 2000년 1월 4일이 IMF 외환 위기 이후에 아침에 첫 개장을 하면서 지수가 1066을 딱 찍어버려요. 이게 마치 1989년 4월 사상 최초로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1000포인트에 도달하던 종가 1077, 장중 1015하고 거의 같은 자리 꼴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저주 그러고 빠져버리거든요. 이게 9.11 테러고요. 올라갔다가 이 미국 이라크 공격 이 과정에서 이 반등 상투 있죠. 이게 3.15조 폭락하는 자리고 이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 터지대인데 이거 빠지는 게 딱 17 일목 기본수지 빠집니다. 빠지는데 여기가 225주 그다음 256주요. 일목 226. 그러니까 이런 저 사례들도 있고요. 여기는 그냥 5년간 그냥 병풍 치던 요거는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2008년 바닥 10월 이후 이렇게 2011년까지 이제 올라왔다가 890에서 2200까지 올려놓고 장기 횡보로 들어갑니다. 이때도 보면은 226주 7주에서 딱 바닥 찍는데 대세 상승은 못합니다. 경기가 안 되니까. 그래도 이때는 이제 시간 마디가 조금 맞죠. 지금 226 같고요. 그래서 226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바닥 상투는 아니지만 이런 사례가 왕왕 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시장이 막 흔들어 대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이 트럼프가 친가상화폐 쪽이기 때문에 예, 많이 올랐는데 이거 올라가기 전 바닥도 보면 제가 일목으로 계산을 저번에 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 이후 지금 예,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65 이게 바닥이었거든요. 그 눌림목 주고 이 반등 주고 이래가지고 다시 갔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하면 유효를 불문하고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일목에 64, 65 기본수치 변화일이라니까요. 거기에 올라왔습니다. 물론 지금 상승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게 나온 부분 그리고 저 간밤에 미국의 보안 프로그램 문제로 뭐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 엎어지고 이러면서 보안 관련 주들이 그 보안 관련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암호화폐가 이게 65라고 딱 적혀 나오죠, 그죠? 지금은 지나고 보여드리지만 그 전에 제가 여기 어디 갔습니까? 찍어서 보여드린 바가 있죠. 지금 제가 정리하는 건 저는 사실 이제 7월에 일수를 25일로 불러드렸지만 그 앞에 들어와 있는 일수들에서 미국 다우지수나 우리 코스피나 이미 조정에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밀려 내려가고 이제는 이제 저점 찾기 해야 돼요. 이게 제가 조정 들어가면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 이 지수가 한번 엎어지면요, 거의 3579 주봉으로 갑니다. 이게 지금 저도 여기서 이제 반등을 기대하고, 어디 갔습니까? 저점 찾기를 해보겠지만, 한번 엎어지면, 기본적으로, 맥주 3개, 안주 2개. 근데 지금 이분 이제 3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갔으면 25일에 상투될 수 있는데, 이러면 꼭 25일 아니더라도, 내일 되면 고점에서 9일, 그 다음에, 화요일 되면, 65일목 기모스지 오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이제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주말로 가면 PC 발표도 있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장이 조금은 변수를 좀 두지 않을까 하고, 그 다음에, 뭐, 감히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만은, 해리스 부통령으로 후보 교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현재 워낙 미국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은 공고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러스트 벨트에서 인기가 굉장히 높고요. 거기서 이겨버리면 미국 선거 끝나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후보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현재로서는 해리스 후보가 확정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일설에는 미셸 오바마,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그 단순히 우리가 부인 거리지만 해리스 부통령도 그렇고 이 사람들의 학력이나 경력이 대단히 화려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제가 여러분 전업주부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국을 이렇게 그죠? 일국을 경영하려 그러면 나름의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적 능력도 있어야 되고 판단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미셸 오바마도 나름 못지않은 사람이라서 뭐 일설에는 미셸 오바마가 나오면 그 높은 확률로 이긴다고 그러는데 흑인들 지금 해리스도 어머니가 인도인이고 부친이 자메이카 출신이라서 미국에서는 아프리카계 흑인으로 쳐주는데 아무튼 그런 게 좀 있다고 하는데 그 뭐 미셸 오바마가 들리는 소문에는 오바마 대통령 고생하는 거 보고 자기는 뭐 절대로 하기 싫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 이야기가 괜히까지 쳐봐야 그렇고 뭐 자세하지도 않은 이야기. 그러니까 민주당의 후보 확정까지도 아직 시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있는데 그래도 결국은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가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저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고집도 강하고 뭐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뭐 바이든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다 파시스트라고 부를 정도로 뭐 자국 우선 그러면서 난리를 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분명히 이거 충돌 일어나고요. 이거 글로벌 경제는 안 좋을 겁니다. 골동품 가게에 들어간 코끼리 비슷하게 들었습니다. 코끼리 지는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데 옆에 다 부수고 앉았고 분쟁 일으키고 다니는. 그래서 저는 이번 조정 이후에 지수는 올라간다고는 보지만 향후를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미 경제고 세계 경제고 정치고 그렇게 편안한 날은 아니지 않을까. 또 이런 걱정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간선으로 1.3포인트 올라 있고요. 그 다음에 8시 29분인데 제가 이걸 녹화를 떠가지고 올리면 아마 시간이 좀 지나 있을 겁니다. 아니겠지. 나스닥 선물 현재 0.87%로 좀 많이 올라 있습니다. 많이 올랐고요. 예. 이거 제가 로그인이 안 돼 있구나. 미주 종목 시간외를 보는데 엔비디아가 2%나 올라 있고요. 애플이 1.07, 구글이 1.3, 메타가 1.3, 많이 올라 있네요. 그러니까 야간 선물이 저 정도도 올라가고 나스닥 선물도 올라 있고 그리고 그리고 하여튼 격변기입니다. 격변기. 유럽도 지금 많이 올라 있네요.
독일 1.3 올라 있고요. 뭐 프랑스 0.7, 그다음에 영국이 0.7, 프랑스가 1.2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오늘 약했는데 아무튼 우리는 61선 왔고요. 그다음 그 아래쪽으로 2750, 20 이렇게 목표치가 있긴 하지만 일수는 내일 되면 9일이기 때문에 좋기로는 아래 꼬리 달고 올려주면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제가 간혹 이 말씀드릴 겁니다. 약세장에 오면 음봉이 잦죠, 그죠? 음봉이 잦다는 이야기 자체가 시가보다 종가가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올라갈 때 자꾸 누르면서 음봉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양으로 가잖아요. 누르다 땡기고 누르다 땡기고 누르다 땡기고 양으로 가죠. 그래서 아침에 이거 딱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시가가 여기 있죠. 어제까지 많이 빠져도 아침에 올라 나온다니까요. 시가가 0.2% 올라가고요. 장중이 0.4%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이따가 되게 됩니까? 시가 깨고 전일 종가 저가 깨고 내려갑니다. 그게 하락연자 파동이라니까요. 제가 이걸 종종 말씀드리는데 그런 그림이 나오면 이게 하락연자입니다. 아침에 떴다가 빠지는 나쁠 것입니다. 아침에 지었다가 저녁에 지고만은. 그럼 이길날 올라올 수 있으니까 종가가 가지고 다시 사더라도 오늘 샀던 기존 종목이든 이 모양이 나오면은 가지고 있는 물량 줄여야 됩니다. 현금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던지는 게 나아요. 아니, 내 파는데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런 식으로 하면 투자를 못 하죠. 그 원칙을 정해놓고 이런 그림은 난 일단 끊는다. 전부가 되든 일부가 되든. 약세장 특징이 그렇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또 나왔습니다. 아침에 올랐다가 폈죠. 왜냐하면 외국인 선물이 보시면 왼선물만 해도 한번 보세요. 계약수를 한번 볼게요. 아침에 시작하고 한 480개 사다가 그 다음에 9,000개 아까 얼마더라 9,170까지 때려버리잖아요. 지수 그냥 왕창 빠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해물이 아마 아침에 시작부터 그냥 상태가 좀 안 좋았고요. 오후에 와가지고 이제 전장 지나서 오후장 와가지고 기관이 좀 사고요. 윈드 막판에 좀 들어오고 이랬는데 그래서 아침에 들었다가 밀리면서 주저앉으면서 그냥 나가면 해물은 줄이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도 이제 뭐 어, 미국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뭐 다 하실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이익 많이 따지고 손익계산서 대차 대조금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방위비 분담금 미군 주둔비 내놔라 그러고 그다음에 그 나토에서도 발언서 적배를 하고요. 니들 지키는데 우리 돈 들여가지고 왜 병력이 가 있어야 되느냐 이 논리입니다. 어찌 보면 말은 맞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산이고요. 왜냐하면 유럽 각국들이 자주 국방을 이뤄야 되니까 미국만 믿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 서방의 지원. 트럼프는 더군다나 친러시아잖아요. 푸틴하고 친하지 않습니까? 그 전 지난 대선에서 러시아 무슨 커넥션 비슷한 이런 뭐 음모론도 있었고 그 친러시아입니다. 특히나 대중국을 바이든 포함해서 전부 지금 박살을 내려고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라도 친러시아 쪽으로 돌고 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렌스키한테 종전하라고 압력을 넣었죠. 그러니까 저 재건축을 날라간 겁니다. 자, 이건 다 아시는 이야기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트럼프 피해를 안 보는 쪽, 그 다음에 뭐 조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오늘 좀 올랐습니다. 제가 사실 변화일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옆에까지 가지를 쳤고요. 정리하면 다시 정리하면 7월은 조정을 대비를 하면서 그 시기가 언제냐 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시기와 주봉은 같고요. 일봉 단위로는 좀 앞서 왔다. 근데 그 일봉 자체가 전혀 모르는 날들은 아니고요. 나스닥도 그렇고 우리 코스피도 그렇고 전부 일수를 채우면서 갔는데 다우는 끝까지 올랐다가 마지막에 빠져들고 우리는 이제 미리 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12개월 선행포도 지금 9.4가 깨졌고요. 그 아래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가 대비 지난번에 빠질 때 약 4.9% 5% 지금 거의 다 왔고요. 60일평선 보린저변도 하다 여기서 밑으로 들어가면 이제 과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곧 돌아가니까 제가 아침 시황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현금이 많은 분들은 그 제가 아침에 올라딱 빠질 때 던지라는 이야기가 좀 다른 거죠. 그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아이고 내 주식은 지수만 밀리면 그냥 막 핑핑 주저앉네. 이런 거 잘랐다가 나중에 종가에 다시 사거나요. 종반에 혹시 내일 아침에 떠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요. 현금이 많은 분들은 슬슬 슬슬 한번 오랑주들 한번 사보는 이런 전략도 필요하다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면 지난번 같은 이런 말끔한 이런 파동이 나오지 않으면 돌려놓고 다시 한번 민다든지 주봉의 개수를 좀 길게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조정이 포기 제한적으로 되면 시간을 끌 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